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건강 365 시간입니다. 요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봄에만 오던 황사가 요즘은 1년 44철 가끔 오고요. 미세먼지가 또 정말 너무나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뿌연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3만 명 정도가 이 피해로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죠. 1년에. 그래서 오늘은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님을 연결해서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을 가진 분들은 요새 고생 참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겠죠. 특히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치료를 합니까? 네, 이 감기는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침입에 대항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싸움을 하는 질환이고요. 그렇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은 감염 질환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그다지 해롭지 않은 외부의 자극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아주 네. 과잉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인스턴트 음식 혹은 육식을 과하게 드시는 경우에도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네. 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식도 좀 가려 드시고 지나친 육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한의학에서는 청열 해독의 방법으로 비염과 천식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미세먼지나 황사에 중금속이나 이런 그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코와 입으로 침투하면은 인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줍니까? 네, 1000분의 10mm 정도 되는 크기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네. 1000분의 2.5mm 정도 되는 크기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20분의 1 정도 크기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코나 기도 등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유입되거나 혈액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위험이 상당합니다. 주로 호흡기 질환이나 중금속 중독, 알러지, 염증 반응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혹시 그 폐질환 가지신 분이나 이게 암 유발까지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금속이나 각종 화학 물질들이 폐포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네.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등을 떠나서 폐암까지도 장기적으로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폐질환 외에도 유방암과 같은 다른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는 그것을 저항하고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건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호흡기는 이 점막 면역계를 가진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네. 주로 이 끈끈한 점액이 분비되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등을 1차적으로 걸러주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점막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약재로는 맹문동이나 천화분, 상엽, 황금 등으로 자음 윤폐하고 청열, 해독하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조금 부드럽게 한달까 사전에 건강한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좋은 차, 좋은 음식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세먼지나 황사의 영향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고요. 네. 외출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음식은 주로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들이 좋은데요. 네. 호흡기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생강차나 도라지 차가 좋겠고요. 네. 이 강황이나 후추 같은 매운 양념류가 이 중금속이나 독소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 부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이 미세먼지에 의한 피부 질환은 아무래도 피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이 외출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샤워나 손발 씻기를 습관화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피부 표면에는 인체를 보호하는 유산균종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 보습에 유의해 주시고 몸을 건조하게 할 수 있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류나 이 자극성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는 거기에 좋은 차나 약재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 같은. 네, 피부 질환은 대개 면역 과민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과민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결명자 차나 알로에 혹은 뽕잎차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엔 또 일교차도 10도 이상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교차가 큰 시기에 유의해야 할 질병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교차는 우리 인체의 에너지 소모를 지나치게 유발시켜서 네. 피로감이 쉽게 오게 하고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출 시에 더위와 추위를 모두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옷차림을 모두 소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과로를 피하시고 가벼운 운동과 영양 보충도 충분히 해주시고 따뜻한 목욕이나 온천욕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꽃도 피고 또 기온도 올라가고 참 소생의 계절이라고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봄철에는 건강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은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죠. 네. 평소 어떤 생활 습관과 식관을 가지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요즘 봄철 같은 때. 네, 이 사람은 어쨌든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에너지가 소모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의 보충과 흡수가 원활하려면 위와 장이 튼튼해야 되고요. 네. 둘째로는 산소를 풍분히 마셔야 됩니다. 산소는 폐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만 튼튼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셋째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인체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술이나 담배 같은 독성이 있는 음식은 피하시고 과로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3